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안녕하세요. 만복라디오 진행을 맡은 솔로 봉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주년 기념 연극 잔치가 다음 달 2월 27일 저녁 7시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열립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간만에 우리가 라디오 녹음을 하니까 네. 기분이 새롭네요.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면 각각 근황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도니스님. 네, 안녕하셨어요. 예,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 아도니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복순이입니다. 네. 그 외에 한 분 더 계시죠. 얘 스튜디오에 모시고 같이 네. 녹음하긴 간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처음 그렇죠, 오셨죠? 그렇죠. 예. 의사들도 반대하는 민영화. 왜 못 막나? 의료 민영화 배우엔 자본이 있다. 네. 혹시 뭐 쫓기는 거 아닌가 싶지만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님과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의사로 계시는 김종명 팀장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요? 네. 뭐 어제 저기 MT 좀 갔다 왔다가 네네. 약간 머리가 좀 멍한데요. 이게 왜 멍하세요? 술을 많이 마셔서? 새벽까지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집에서 3시 넘어서 잠든 바람에 의료 머리가 민영화를 멍합니다. 걱정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있다. 의사 아니요. 선생님이 어제 MT 아니라고 회의 아니라고. 무슨 MT 가가지고서 일단 잘 먹이셔가지고서는 좋구나 했는데 먹자마자 갑자기 자료를 들이대더니 한 3시간, 4시간 회의를 했죠. 네네. 워크숍 아니고 MT로 가서 한 4-5시간 회의한 팀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어제 MT를 2탕을 뛰셨어요. 하루 저녁에.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몰골이. 네. 저희랑 관계 없는 건 이제 광고하지 마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회의할 때 자료 보고하는 거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가기 위해서 우리 단체들도 네. 즐겁고 네. 이런 일을 해야지 너무 그렇죠. 머리 쓰는 거 하면 안 돼요. 음. 지양할 점과 지양할 점을 분명히 하자. 그렇죠. 근데 뭐 대본도 막 잔뜩 만들어 오시고 막 2개나 만들어 오셔서 뭐 고를까 하시고. 네. 모범생이야, 모범생. 네. 내만 보기 모범생. 네, 솔로몬. 그런 거는 좀 더 길게 말해도 되는데. 아무튼 뭐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 김에 네. 2주년 행사. 그렇죠. 그렇죠. 내만 보기 다음 달 28일이면은 네네. 이제 2주년이 되는데 네네. 대관 일정상 27일 날 우리가 2주년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마포구에 있는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네네. 내만복 연극 재롱잔치. 네. 예, 무려 3편의 연극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연극 기획을 맡고 있는 복순이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저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 여기 보면 각 편당 연출님이 지금 2분이나 계신데요. 저 어제 잘렸어요. 어제 새벽에. 네. 저 잘리고.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잘렸다고 그렇구나. 할 수는 없고. 네네네. 예, 근데 한 분은 너무 잘해 오셨는데 한 분은 즉석에서 막 대본을 만드시던데. 그렇죠. 이거 좀 이따가 그 노래 나가나요? 중간에. 노래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요? 네. 노래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네. 음악 크랜베리스의. 감독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대단히 유치찬란한 3가지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변호인 패러디. 네. 그렇죠. 고발인일지 변호인일지 아직 제목은 여기서 많이 미정인이지만. 오픈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 내만복 굉장한 예. 그 대통령 고발을 둘러싼 예. 그렇죠. 비장함이 비화들. 느껴지는. 그거고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 하나론가? 예. 그렇죠. 네, 그거에 관한 주제.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사회복지세. 사회복지세. 예. 예,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로. 로맨틱 판타스틱 코미디 뮤지컬. 그렇죠. 왠지 근데 보는 거 보니까 호러야 호러. 호러 로맨틱 코미디 기대하면 안 돼. 네. 출연자가 호러야. 네. 이거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내만복 회원님들 그리고 복지국가를 꿈꾸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다음 달 27일 가톨릭 청년회관에 있을 우리 내만복 2주년 연극 재롱잔치에 많이들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와주세요. 네. 여기까지 네. 다시 라디오 돌아가겠습니다. 광고. 예, 네네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네.
의료 민영화 배후엔 자본이 있다. 우리 김종명 선생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의사협회라고 하죠. 예. 의협에서조차도 의료 민영화 받아줄 수 없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또 최근에 그 상황이라고 할까요? 상황이라 간단하게라도 어떤 네. 상황인지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의협이든 이쪽에 있는 모든 단체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정부 안에 혹시 뭐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이제 의료 영리화, 그러니까 복지부가 발표한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그다음 4차 투자 활성화 대책들이 이게 이제 의료 영리하다, 의료 민영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의사 협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민 사회 단체나 어떤 야권 정치 세력조차도 모두 이제 반대하고 있죠. 정부 자체는 보건복지부는 이게 이제 의료 영리화가 아니다,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 별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많은 국민들조차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의료 민영화다. 장기적으로 국민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측면이라든지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들에서 대폭 좀 부담이 좀 강화되는 방식으로 좀 갈 거다라고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그 선생님께서도 원격 의료 핵심이 네, 아마 예, 예. 그거하고 자회사 네. 설립인데 이 원격 의료라는 게 좀 애매해. 화상 통화는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몇 번 아직 그게 아니라 네. 봤다 경험했다는 게 아닙니다. 화상 통화하는 걸 몇 번 봤지만 그게 과연 이게 그런 식인가요? 그게 뭐 얼굴 보고 이게 원격한다는 게? 뭐 이제 뭐 화면으로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네네. 이제 아니면 이제 진료 정보만 이제 예를 들면 당뇨 환자들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있으면 집에서 이제 당이나 고혈압 혹은 여러 가지 뭐 피 검사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의료기관에 전송을 하면 의사가 이제 그 결과 보고 이제 처방을 내리는 방식인 거죠. 전송을 하면 예. 데이터. 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방식이었던 걸 수가 오. 있지요, 사실은. 네. 예. 근데 왠지 그런 걸 하려면 어떤 시스템 같은 거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럼요. 그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만들려고 하면 어떤 거냐면 병원에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뭐 검사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하겠습니까? 측정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측정 장비에서 나온 결과를 데이터를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으로 의사한테 전송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통신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설이 막대한 인프라가 깔려야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런 이제 IT 장비라든지 통신 인프라 자체가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PC방도 작은 게 아닌데.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획재정부나 기존의 이제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야 이렇게 원격 진료를 만일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산업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IT 장비를 개발하는 산업자분들이 IT 있을 업체들. 거고, 네. 업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질병 정보를 전송을 해야 되니까 통신업자들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SK라든지 뭐 LG라든지 KT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막대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서 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업자들의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예. 병원들이나 환자들이나 그 장비를 다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제 산업자본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방식인 거죠. 좀 딴소리 같을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의료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거 역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료 정보 자체가 이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통신 장비 업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더 크죠. 보험사에서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러면은 진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신 인프라 시설도 되고 화재 보험도 하고 실비 보험 굉장히 삼성 화재 이런 거 제가 그 틱톡에서 거르는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 대기업이 여러 종목을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문어발식. 정보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당연히 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로. 뭐
막는다고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지금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리저리에서 막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요? 예. 보이스피싱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그렇게 많이 인기일 것 저- 같지 않는데 네.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제 정보도 이미 다 노출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 질병 정보까지 이제 노출이 돼 버리면 아, 예.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보는 변화가 있지, 전화번호라든가 뭐 변화가 예, 있지만 예. 질병 정보는 네. 계속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평생 네. 악용이든 그렇죠. 네. 한번 상당히 위해서 이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서 네. 상당히 제한적으로 심지어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잘 안 주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연구는 하는데 한쪽 다 세고 있다.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네. 이 양반 저 간염인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 네, 뭐 네. 쉽게 예. 알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는 그 제가 의사이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네.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를 했을 경우에 환자를 봐도 오진율이 나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도 가능한가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환자 자체가 자기가 피 뽑아가지고서는 이게 보내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냈을 때 저는 이제 뭐 의사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한테 하기 위해서 뭐 특진 시스템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특진하는 의사가 내 차트나 뭐나 본다고 해놓고 누구한테 맡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사를 직접 보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그 이제 의사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사실 그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도 무슨 장비든 뭐든 이런 문제들 떠나서도 의사 입장에서는 원격 진료를 하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대면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아파서 왔으면 만져보기도 하고 일단 보고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청진기도 대보고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뭐 검사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환자 진료를 병명을 찾아내고 거기다 치료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죠. 생략되고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어디가 아파요 환자가 말하는 거하고 그다음 몇 가지 이제 진료 정보 거기서 검사 정보만 가지고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오진율이나 이런 게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되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더라도 사실은 아주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일상화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 환자한테 더 문제가 돼요. 예.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뭐 2분 진료, 3분 진료해서 환자들이 불만들이 사실은 적지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2분 진료, 3분 진료가 아니고 의사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이제 약 처방 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질이 좋아질 리가 없죠. 넌 나빠지고 오진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자한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의사로서의 자신의 어떤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사상이 불순한지 모르겠는데 자꾸 막 이렇게 예. 이거 하면 뭐가 잘못될 것 같고 막 이게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의사 입장에서도 약간 속여가지고서는 뭐 그 이제 막 이제 졸업하고 아직 뭔가 그 의사들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네. 없는 게 있고 해서 할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이 의사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해가지고서는 큰 병원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도 문제고 또 그 환자 입장에서도 어떤 의약품 중에 일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매돼야 되는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뭐 환자가 자기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서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건 아니지만 뭐 환각적인 그런 게 있는 약품이라도 항정신성 의약품 그런 네. 의약품 내가 받고 싶어 막 이랬을 때 막 계속 데이터 저작해가지고서는 막 받아서 오용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좀-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좀 그럴까요? 너무 나갔다. 그래서 자꾸 막 머릿속에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을까? 막 네. 이런 생각은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원격 진료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과 장비를 갖춘 그렇죠. 정부 환자여야 발표에 되는 거죠. 의하면 전체 국민의 850만 명 정도가 이제 원격 진료 대상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정부 물론 거기에서 이제 네. 그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라든지 그런 질환들은 안 되죠. 그건 빠져 있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85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네. 뭐 이거 아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다지. 거의 네. 다죠. 예, 전체 국민의 그 정도 몇 퍼센트입니까? 그치, 5사람 중에 아픈 사람은 한 명 정도 그렇죠. 예, 15% 뭐 이 네. 정도 된다 보니까는 네. 그 주로는 이제 또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만성 질환자들이 주되게 되는 건데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고혈압 정도는 다 뭐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네. 예,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게 바로 그겁니다. 저도 가장 걱정되는 게 원격 의료나 최근 그 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 걱정되는 거는 가장 기본은 의사와 환자 네. 할 수 있는 그 하나 서로 그 교감할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단순화시키면서 의료나 의료 행위의 수혜자와 공급자에 관련된 신뢰를 왜 이렇게 그 자본적인 영역이라고 할까요? 기계적인 네. 영역으로 너무 수치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가 자기의 의사라는 것은 뭐 어떤 선서에서 비롯됐듯이 한 사람의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네. 극진히 뭐 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타적인 그런 생각부터 하는데 지금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너 네. 병이 있냐 없냐 그걸 해서 얼마큼 더 돈을 떨어뜨리냐 올리느냐 이런 것만 그 내면 환자와 대면을 통해서 내면하고 서로 이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환자와 의사를 뺀 채 네. 다른 시스템만 만드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의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얼굴 좀 보여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정부에서는 벽오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의료기관이 뭐 충분치 않다거나 예. 이런 데를 위해서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들이 무려 850만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아니겠죠. 일본. 우리나라 다 850만이 다 벽오지에 사시는 거예요. 모든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지금 벽오지에 무인도에서 살고 한번 있는 살고 거. 계시고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거는 이제 그런 구실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아. 그리고 초반부터 원격 네. 진료를 정부가 추진하는 거를 보면 이거는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예,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예. 아.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자원부는 뭐냐면 그런 이제 기업들을 관장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이 관련 의료 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위해서 이 원격 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겠다. 네. 왜냐하면 많은 장비들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원격 의료나 이런 거는 중요한 이제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질병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복지부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장비가 실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장비 테스트한 거지. 네. 이거를 통해서 환자의 어떤 건강이 좋아지는지 의료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건지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처음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뒤늦게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락 저쪽에서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부에서 밀어붙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벽오지라든지 이쪽으로 좀 이제 구실을 만들려고 이제 조금씩 뭐 시범 사업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네네.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바이오 산업 쪽으로 하기 위한 데이터 작업 같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환자로 보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 예, 그냥 실험용 쥐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쭉 해서 그냥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작업이 아닐까. 네.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정부가 과연 그 보건 의료에 관련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보건 의료 제도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이 보건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목표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국민들이 자국의 국민들이 차별 없이 그 사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네네.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동원을 해서. 네네. 근데 그런 목표하고 지금 원격 의료라든지 또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원격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필요하게 의료 비용만 올릴 가능성이 좀 크단 말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원격 의료 명분은 뭐 벽오지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대상자가 850만 명인데 예? 결국에 이런 장비가 있어야지 또 되는 건데요. 네네. 최소한의 뭐 핸드폰만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나중에는 따로 이제 그게 원격 의료가 되는 핸드폰 따로 판매할 겁니다. 통신회사가 기존 걸로는 그것도 안 돼요. 한쪽 들어가겠구만. 예, 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어? 정말 이건 국민을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국민이나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 장비를 팔아먹으려 하고는 하는 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정책에 기업들의 불과한 일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의료 민영화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이 배우는 사실은 자본이죠, 자본. 저는 다시 그 의사협회 얘기로 돌아와서 또 초유의 그 의사 선생님들의 총파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파업을 하려는 의도가 일본 이제 건강보험 수가, 네. 의료 수가 여기 있지 않냐 뭐 이런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의사협회 그 부회장님으로부터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직접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네네. 정부가 의료 수가를 한 10% 올려줄 수 있다. 접어라.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딜이 들어온 거구만 그러면. 그죠?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의사협회는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의료 수가 좀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 받지 않겠다. 받을 수 없다. 그거 받더라도 반짝 조금은 지금은 1, 2년 나아질 수 있지만 다시 이 왜곡된 의료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더 나빠진다.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으로 좀 바로잡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감동했어요. 이번엔 이제 강경하게 머리띠 두르셨네요 이번에는. 네. 예, 그렇게 바랍니다. 저도. 네. 의사 파업 화이팅. 뭐 이전에 잠깐 언급이 됐지만 기획재정부가 10년간 서비스 산업 활성화라는 네. 목적으로 주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에 보니까 민간 의료 보험 활성화, 영리 의료병원 허용, 경제 자유구역 영리병원 추진, 유헬스 활성화, 민간 건강관리 회사 허용 등 뭐 칼럼이든 선생님께서 말한 내용이 보면 이건 뭐 그냥 뭐 이게 뭐 의료 정책이 아니라 그냥 자본 정책이다. 그렇죠. 그냥 산업 정책만 펼쳐온 겁니다. 이제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일부 기업 정책. 예. 그러니까 뭐 저기 정부가 주로 쓰는 표현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의료 서비스 산업 활성화. 또 의료 서비스 산업 뭐 선진화. 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민영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의료를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하니까 당연히 의료 민영화인데 의료 민영화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냥 의료 민영화라고 하시는 게 당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가 최근 10년 동안 정부가 해왔던 주된 의료 정책들이 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국민들을 지난 위한 10년 동안 계속.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지금 시행된 게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막상 또 안 떠오르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최근 들어서 전혀 올라가고 있지 않고 정체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걸 좀 줄여주려고 하는 정책들은 거의 되고 있지 않고 또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 서비스 질을 좀 제대로 좀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냐라는 거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엔 3분 진료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1분 진료, 2분 진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할 노력은 전혀 하지를 않고 계속 서비스다, 이거 산업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산업 활성화 정책들 위주로만 펴온 게 바로 민간 의료보험 계속 활성화시키면서 실손 의료보험 이렇게 지금 모든 국민이 지금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자유구역에는 이미 이제 외국인 영리병원들이 법적으로는 허용돼 있고 아직 짓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료 관광 활성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산업 정책들만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예. 산업을 위한 정책이에요. 그냥 산업 자본을 위한 정책인 거죠. 그래서 근데 정부도 의료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향신문도 며칠 전부터 이제 의료 영리화라고 표기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 민영화가 맞는지
의료 영리화가 맞는지 이것도 좀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 네. 의료 민영화나 의료 영리화나 뭐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건강보험의 민영화. 네. 의료 민영화 이꼴 건강보험 민영화고 건강보험 민영화만 아니면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책들이 공단 요것만 뭐 네, 민영화시키지만 민영화시키지 않으면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아니다라고 얘기인 이제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대규모 네. 이제 광우병 그 위험 쇠고기 위험 촛불. 쇠고기 촛불 네. 때 그때 이제 보건의료 의제까지 등장하면서 의료 민영화 반대로 그렇죠. 전 국민들이 나서면서 음. 반대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의제가 대단히 확산됐었죠. 그렇죠. 그때. 그때 예. 당시에 MB 정부가 아주 과감하게 건강보험을 어떻게 민영화해 볼까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촛불 때문에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산됐죠. 예. 그게 이제 정부가 해왔던 대표적인 정책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들을 위해서 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영리병원 도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사실 건강보험을 좀 위태롭게 만들고 심지어는 결국에는 붕괴시킬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다고 의료 민영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학생이 시험 공부해서 목표는 100점이죠. 네. 100점이 의료 민영하다라고 하면 초반에 그냥 공부 조금 하고 바로 100점 맞을 수 있겠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70점, 80점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의료 민영화 정책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영리병원을 다 허용하고 싶은데 당장은 안 되거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경제 자유기나 이런 데부터 조금씩 이제 영리병원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빤히 보이는 꼼수. 그렇죠. 건강보험 민영화도 당장은 하기 어렵더라도 일단 그럼 대신에 민간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계속 활성화시켜요. 네. 그럼 그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건강보험이 또 규모는 또 왜소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진행되면 나중에는 건강보험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의료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정책들이 의료 민영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의료 영리화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 좀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이제 의료 영리화라고 하는 게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돈벌이 그렇죠. 수단이다. 돈벌이 수단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료 민영화나 의료 영리화나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정부가 의료 산업화라고 하는 것도 저의 표현대로면 이게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이라고 펼쳤던 거의 모든 정책들은 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들어오면서 그 성씨 조사를 했었는데 성이 민 씨고 이름이 영화인 분이 상당히 성은 민 씨요. 이름은 영화. 너무 많아. 동명이 네, 있는데 너무 많아. 대놓고 저렇게 자기 이름을 쓰니까 지난 연말에는 그 철도 민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트위터에서 제가 본 것 중에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가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발생? 은하철도 999 철이 되는 거예요. 철이 그 만화 영화 기억나세요? 네.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기계의 몸을 얻으면 수술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일단 거기까지 가려면은 기차 비용이 값이 너무 비싸 처리가.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대단히 고생했던 처리가 메탈과 함께 여행을 하니까 거기 이제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가 만나면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이미 선견지임이 있어서 그들. 아니 이분 나 이거 생각하신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트위터 방송 보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들으시면. 그러니까 민영화 아니다. 민의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북이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요. 일본이. 같은 영화가 아닌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의료 민영화 또는 뭐 의료 영리화는 이제 막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다른 대안이 있을까? 뭐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내용에 대해서 네. 아까도 나왔지만 공급 시스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보험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건전심 통해서 활성화하는데 건전심이라는 단어가 일단 중요하게 네네. 적어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의료 민영화 아니면 뭐냐? 이거 네. 그다음 대안은 뭐냐? 이거를 당연히 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해답은 명확히 있는 거죠. 사실은 아.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부터 이거 정부 관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정부 기관에서 좀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십시오. 네. 우선은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러냐면 왜곡돼 있어요. 취약해요. 그러니까 의료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도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이제 공공적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취약하냐면 일단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 불안이라고 하는 걸 해결을 다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은 또 다시 이제 사보험이나 이런데 이제 의지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예. 근데 이제 국민 건강보험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 국민 건강보험료보다 몇 배나 많은 굉장히 비싼 이 민간의료보험을 따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네네. 여기에서 이미 국민들이 지출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값비싼 실손의료보험에 낼 돈에 진짜 그게 반의 반만 건강보험으로 돌리더라도 전 국민이 건강보험 하나로 이제 의료비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보험 자본이라든지 보험회사들이 이 건강보험을 넘보지 못하겠죠. 네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갈수록 취약해지면 취약해질수록 보험회사들은 더 보험 상품들이 더 잘 팔리고 더 많이 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나중에 건강보험까지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바꿔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민간의료보험에 그렇게 많이 쏟아낼 돈 그쪽으로 붓지 말고 차라리 그거에 극히 일부만 국민 1인당 대략 한 10,000원 정도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에 한 평균적으로 했을 때 평균 자기가 내는 건강보험료 한 30% 정도만 더 내면 건강보험 하나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민영보험 필요 없이. 민영 필요 네, 없죠. 네. 그렇게 되면 뭐 의료 민영화나 건강보험 민영화나 이런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제 의료 공급 체계 문제인데 네. 지금 의료기관들이 다 민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뭐 많게는 뭐 거의 뭐 95% 평균적으로 60% 내외 정도 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나라는 뭐 공공 비중이 10%도 안 되고 다 민간병원 중심으로 되는데 그 그렇죠.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국가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해야죠. 공적인 투자들을 하면서 이 의료 시스템 자체를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거죠. 예. 민간 병원 자체를 전부 뭐 공공병원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가 보면 공공병원 진지우런 작년에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폐쇄가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병원을 보면 굉장히 적자 나거든요. 네. 적자 날 수밖에 없는데 왜 적자가 났느냐? 민간병원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사실은 보험 수가는 굉장히 저수가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의 어떤 투자나 지원 없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굉장히 과잉 진료하고 비급여라든지 뭐 특진료, 상급병 진료 비싸게 받아가지고 병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공병원은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특진료도 안 받고 그렇게 과잉 진료도 그래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그렇죠. 불가피하게 적자가 났었던 것.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민간의료기관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의료기관 가면 굉장히 이거 좀 너무 좀 과잉 진료하고 있는 거 아니야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측면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진료로는 의료기관이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야죠. 이거를 공적으로 국가가 주도를 해서 바로 잡아야지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국민들을 위한 환자 건강을 위한 의료 시스템으로 대편되는 거지. 그러진 않고 계속 외부 자본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걸 영리화시켜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미국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답은 뻔히 있는데 그렇죠. 네. 정부는 계속 삽질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네. 좀 네.
얘기가 약간 정리돼서 좀 딴 얘기 또. 시간 얼마 안 남았나요? 우리가 또 이제 뭐 어렵게 오셨습니다만 또 이제 우리가 또 방송 시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말씀 해주시죠. 이제 이게 되게 곁다리 같은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그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도 있다. 앞으로 생각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의료 시장에 이렇게 오는 경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의료 관광. 네, 의료 관광 이렇게 오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테두리 안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중에 오면서 이렇게 어떤 그 좀 뭐랄까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팔고 뭐 나 생각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아까 의료 네. 관광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지금 의료 민영화, 영리화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전에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도입됐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국인으로까지는 영리병원을 전면적인, 지금 이제 자법인이라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돈벌이 진료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돈벌이 진료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추진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의료 관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 국내로 여행하는 의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의료하고 결합된 상품을 좀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글쎄 나는 우리나라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외국인 대상으로 지금 저기 돈벌이 진료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를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전 세계 우리나라를 알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게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여행 중에 다치거나 아플 때 우리나라 공공 시스템으로 다 커버를 해주는 게 그 국민들 외국인들한테 훨씬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여행을 와가지고 다쳤더니 이건 보험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뭐 뜯어먹을 대로 다 뜯어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고 태국이 의료 관광의 지금 천국으로 불리고 있는데 태국도 이제 그거를 먼저 이제 선행해서 했죠. 근데 이제 태국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외국인 그 병원들에서 좋은 의사들 이제 다 그렇죠. 끌어가고 그 의료 서비스 비용이 대단히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까지 국민 의료비를 이렇게 높이게 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민 부담으로 태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맞아요. 거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뱀파이어 효과라고 합니다. 뱀파이어. 예. 뱀파이어가 하나 생기면 계속 확산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뱀파이어가 되잖아요. 깨물으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그래요. 어느 한 병원이 정말 영리병원이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영리 중심의 진료 행태를 강화시키면 다른 병원이 이거를 따라합니다.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공공병원조차도 이걸 따라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뱀파이어가 되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거의 영리병원화 돼버리는 방식의 어떤 진료 행태들을 하게 되는 거. 엄청난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그렇죠. 게 버릇 더 태국이 악화되죠. 공공병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사실 훨씬 높은 데였는데 지금 이제 의료 양극화가 좀 저기 문제가 대단히 불거지고 있는 거죠. 관광 그 병원을 시작하면서. 뱀파이어 효과. 왠지 요거를 제목으로 따야 될 것 같아. 뱀파이어와의 뭐였지?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뭐 최근에 뭐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지만 뱀파이어와의 좀비. 인터뷰 이런 거. 국민을 좀비로 만들 것이냐. 좀비가 좀비 좀비를 민영화? 국민을 좀비로 만드는 민영화. 좀 강한가요? 제가 들으면서 제목을 계속 고민 중인데 의사 선생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요걸로 할까 아니면은 저기 의료 민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아니면 은하철도 999 이런 걸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 2 만복 라디오는 의료 민영화 배후엔 자본이 있다.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네. 정부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도 정부가 책임진다는 영리병원 민간병원 만들어서 방치했던 점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험마저도 이미 사적 영역을 넘겨가지고 60% 넘게 현재 만들어놨잖아요. 대체 정부는 국민의 정부 맞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것처럼 정부도 민영화시키고 싶다는 청와대도 민영화시키고 싶다는 그렇죠. 그 국민들의 이야기를 겸허히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네. 열등 여러 가지 내용 참 알찬 것 같아요. MT 두탕 뛰고 이렇게 나오신 의사 선생님. 네. 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찾아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만복 블로그 myWellP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